임명진 위원장 모시고 정치고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여쭤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박사님은 다 하시면서 물어보니까 나를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든 사람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나오시자마자 저를 놀려먹으시네요. 예. 예,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지난 5월 1일 저희 고성국 TV와 여론조사 평판, 네. 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에서 41%가 기록됐고요. 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숫자는 좀 다르게, 수치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 약간의 상승, 반등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역시 국빈 방문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의 행보와 성과가 지지율에 반영된 걸까요? 네. 저는 그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네. 이 안 오르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죠. 네. 지금 뭐 KBS에도 보니까 네. 뭐 좌파 패널이 뭐 대다수라며 아직도 예. 방송마다 지금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다 좌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예, 패널들도 한 80% 이상은 좌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죠. 네. 거기다가 윤 대통령이 무슨 이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무슨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 활동을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과거에 대통령들 과거의 정권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네. 이제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싫으나 좋나 뭐 난 저 사람 지지한다. 뭐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그렇죠. 근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순전히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런 업적 뭐 이런 것들로만 지지율을 유지해 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는 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하는 일 아직은 뭐 야당 때문에 제대로 일 못하고 있죠. 마음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방향 자체는 이거는 제대로 지금 국정의 방향을 잡고 간다. 네.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제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게 사실 그렇거든요. 옛말에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뭐 가깝게 있으니까 뭐 맨날 흠만 보이고 그러는 건데 외국에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다르게 평가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네. 보니까. 나는 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 그 여야 의원들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도 뭐 계속 싸움하잖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싸움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같이 자리에 앉았더만요. 다 네. 앉더만 보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뭐 그냥 박수만 의례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네. 뭐 23번인지 6번인지 뭐. 네. 야, 나는 그걸 보고서도 이거는 뭐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국회에 가지 못한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다 퇴장한 때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생각이 드는데 네. 야당 그 국회의원들이 네, 네. 그거와 비교하면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게 밖에서 저 사람들이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이 여야를 막론해서 저러는 걸 보니까 잘하긴 잘하는 모양이구나. 네. 우리들도 이제 그거를 실감하게 됐죠. 음. 그것도 뭐 그거야 어떻게 뭐 좌파 언론이라고도 보도 안 할 수가 있나요? 네. 뭐 뒷꼭지 뭐 달기는 했지만 디스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국민들이 뭐 바보입니까? 딱 저걸 예. 보고 야 저건 미국 사람들도 저러는 걸 보니까 네, 네. 저기 뭐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간다는 사람이 아니구나. 네. 네? 윤석열 정부가 이 간다는 정부가 아니구나. 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니까 네. 이제 나는 이제 소폭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 당겨 주시죠. 네, 예.
근데 이제 좌파들은 제가 아까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뭐 매국 외교다, 망국 외교다 이렇게 프레임을 덮어 씌우면서 연일 그 비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좀 안 먹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입만 열면 네, 그 상투적으로 그 노래하던 거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어느 방송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또 헐뜯고 앉았더라고요. 난 그걸 네. 보고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가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켜졌고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그 조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최강국인 미국과 최빈국인 한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무슨 미국을 방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네. 뭘로 방위를 합니까? 우리가 미국 방어하러 미국에 갈 일은 뭐 없죠. 뭐 없을 그때 것 당시에.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거에 저는 이제 제2 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1953년에 맺은 방위 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군사에게만 그쳤지만 네. 이번에는 군사만이 아니라 뭐 경제, 기술, 문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네. 이렇게 함께 가자라는 이 가치 네. 동맹이죠. 저는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 국민들 그거 몰랐겠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장 경제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만 정말 걱정하는 거는 이게 안보거든요. 그럼요. 예. 안전이거든요. 네. 아니 무슨 뭐 경제 개발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애를 써도 아니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저 사람들 저거 철없이 장난하면 어떡하나? 이거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그럼요. 예. 네. 그러면 뭐 저거 장난하면 뭐 나라가 있습니까?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3만 달러를 5만 달러로 올려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잿더미죠. 잿더미죠. 그리고 북한 정권이라는 게 저게 이성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무슨 장난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뭐 이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꼭 끼어들던 나라입니다. 네. 임진왜란 때도 끼어들었지, 동학혁명 때도 끼어들었지, 네. 6.25 때도 끼어들었지. 네.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무슨 일 있으면 끼어들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 네? 지금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죠. 네. 이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불안했거든요.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 무슨 뭐 공동성 워싱턴 선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중국이 화가 났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자들은 뭐 우리를 그렇게 우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늘 속국 취급을 하고 예. 더군다나 뭐 문재인 같은 사람이 가서 대국이라고 그러고 큰 봉우리라고 우리는 뭐 언덕이라고 했었고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게 기고만장하던 거거든요. 속으로는 정말 깔보고 아니 뭐 시진핑이라는 사람 레이건한테 가서 우리나라 속국이었다 뭐 이렇게 네. 따로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뭐 이번에 뭐 우리 한국을 비난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게 저게 속에 있던 얘기가 터나온 얘기지 속으로는 늘 그렇게 생각하던 말 아닙니까? 그 좌파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도 될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화를 키웠다 이러면서 중국 대만의 양안 문제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네. 또는 이제 푸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침공에 네.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네. 이런 것들을 시비를 걸거든요. 저는 말입니다. 예. 그 애교 문제에 관한 한은 국민들에게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바보예요? 우크라이나 얘기를 해가지고서 러시아의 비유를 건드리고 만약 그래서 당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네. 양안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서 뭐 중국이 뭐 쓸데없는 뭐 욕이 나오고 그럴 거 뭐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말 못할 국민들에게 다 이렇게 내놓고 말 못할 사정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난 짐작하기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짐작하기를 지난번에 시진핑이 푸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이게 이때 무슨 얘기를 했을 거다. 예? 뭐 들리는 말로는 무슨 뭐 북한의 군대를 무슨 뭐 얼마를 보낸다, 우크라이나로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다.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거는 정확한 뭐는 팩트는 잘 모르겠지만 나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뭐 예를 들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하자면 윤 대통령이 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나는 짐작하기에 윤 대통령 그 얘기해가지고 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북한 사이에서 있었던 나는 그 음모가 판이 깨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거 뭐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번에 윤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핵 공유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를 보고서 워싱턴 선언을 보고서 조금 안심했어요. 아하, 이제 한반도에서 적어도 전쟁은 안 일어나겠구나. 네, 네. 예? 평화가 유지가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도 보면 에치슨9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미국이 빠졌을 때 이게 미국의 방어선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를 제외했을 때, 예,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미국과 한국이 또 일본까지를 포함해서 확실한 이런 군사 협력과 방위 동맹을 맺는다 그러면 네. 감히 어떻게 중국이나 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네. 나는 전쟁이라는 평화라는 건 힘으로만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모든 뭐 국제 정치의 애교의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어정쩡하게 아니 무슨 우리가 중국하고 뭐 잘 지내고 뭐 러시아하고 잘 지낸다고 북에서 무슨 그러면 뭐 중국하고 한국이 잘 지내니까 우리는 뭐 침략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등 뭐 네. 핵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사람들입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또는 기자들 오찬 간담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외교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8번이나 혼밥을 하냐. 네.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무리하게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기를 얕보이면 그렇게 된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말 중에 참 좋은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네. 계속해서 이 핵실험을 하고 뭐 이러는 이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네, 그랬죠. 예? 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뭐 그 원칙적인 얘기한 거 양안 관계를 무슨 힘으로 변경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 원칙적인 얘기한 게 그게 무슨 뭐를 못할 소리 했습니까? 그거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하는 걸 보면 예. 그 얘기 뭐 100번 하고도 남는 네. 겁니다. 그 이상의 얘기를 사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요. 예. 중국에 대해서. 네. 예? 우리가 그동안 잠잠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이게 잘못이죠.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 해야지 왜 못합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발언, 문재인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원칙, 네. 예.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그건 말장난이다. 그럼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확고하게 있다는 아니 것이고. 평화협정 맞아가지고 지켜진 게 인류 그러니까요. 역사상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평화협정 100개라도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없다면서요. 그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느낌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좀 얽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으로 정말 파격적인 승진을 했고, 그러다가 또 정말 원수같이 지내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총장을 임기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좀 섭섭하게 그래서 조금 생각했죠. 의아하게도 그럼요. 생각하고 의심도 네. 좀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을 직접 거론한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재인의 혼밥을 거론하고 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문재인과 확 하고 이 선을 그었다. 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거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네. 이 잘못된 정책 노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거. 예. 제대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한 거.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뭐. 네. 뭐 그런 것을 고쳐보겠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뭐 나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안보 체제를 확고하게 다져서 네. 그래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힘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 확보 이거를 이제 추구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좌파들 뭐 야당에서 비판하는 걸 보니까 전쟁을 뭐 불러들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거는 철딱선이 없는 얘기다. 뭔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예. 사실은 이번에 이 미국과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전쟁 안 나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안심했어요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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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국빈 방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합의 끝에 네.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동맹의 행동이 네. 행동하는 동맹으로 나타날 건데 그 중에 예컨대 미국이 웬만해서는 출동시키지 않는 오하이오급 핵잠함. 근데 오하이오급 핵잠함이 24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기마다 8발에서 12발, 15발 정도의 작은 핵탄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1600배에 달하는 이 폭발력을 잠수함 한 대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대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북한을 지도에서 없앨 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없애야 된다. 북한이 없어지면 북한 주민 2,500만 명도 같이 없어지는데 그거 아니다. 김정은 세력만 없애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강력한 확장 억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 합의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선언한 워싱턴 선언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발끈하는 거는 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절망감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핵탄두 사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핵탄두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너희들 끝이다. 결국은 뭐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국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안전이 평화가 지켜지는 거다. 저는 이건 확실하게 이번에 아주 못을 박았다. 확실하게 이번에 확정이 된 거다. 이제 그런 네. 면에서 나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안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국에 국빈 방문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이 정상외교를 수행하고 왔는데 네. 그 외교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수많은 악법들을 이게 강행했거든요. 그 중에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까지 포함해 있습니다. 이건 네. 그야말로 정말 금도를 완전히 짓밟은 것인데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간호법하고 의료법을 강행 처리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원에서 돌아온 직후에 바로 이런 이 국내의 이 어려운 숙제들 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이제 대통령이 공표하든지 거부권 행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이 간호법, 특히 지금 간호법, 의료법 문제는 13개 의료직역의 대표들이 단식투쟁, 오늘 열흘째 지금 단식투쟁 하다가 다 병원에 실려간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장도, 간호조무사협회장도요. 이 상황은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이 자기들의 그 다수 의석을 믿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지금 네. 국회에서. 네. 아니 뭐 들어보니까 뭐 이재명이 처벌 안 하는 특별법도 예. 만든 서구법도 만들려고. 소급해서. 그러니까 뭐 저기 허위 사실 공표에도 네. 그건 처벌 안 하는 걸로. 예.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알아야 될 거는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올 겁니다. 네. 예? 그거 뭐 윤 대통령이 그건 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거를 뭐 해가지고 나라에 해를 끼칠 거를 대통령이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네. 정당한 권한이 있는데 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음번 총선 때 큰 곤욕을 치를 거려. 난 그렇게 봐요. 네. 국민의힘이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민주당 의석 많이 주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못 보셨습니까? 나라 절단 납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은 네. 나는 이게 다음번 총선 상당한 그런 그 좋은 호재가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 네. 네. 근데 이게 간호사법만 하더라도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뭐 양비로는 아니지만 이게 첨예하게 대결되어져 있는 그런 갈등의 요지가 있는 법이거든요. 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 뭐 저도 지금 병원의 어떤 병원의 이사장을 지금 꽤 오래 하고 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저희 병원에도 간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떻든 세 주체가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네. 저렇게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서 다른 쪽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네.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기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음, 정부의 보건복지부 네. 그리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네. 나서서 중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예, 간호사 협회 회장하고. 네. 그런데 그 중재를 위한 회의장에 간호사도 아닌 사람이 무슨 어디 시민단체 활동한다는 사람이 그 간호사협회의 정책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강성 주장을 펴면서 결국은 파토시켰다는 거거든요. 네. 불행한 일이죠.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특별히 정치권의 문제가 뭐냐면은 정당과 시민단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정당 간의 법이라는 거는 입법이라는 건 정당 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주체가 돼가지고서 갈등의 대상자들을 모아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민단체가 왜 거길 끼어듭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에도 보면 뭐 집회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시민단체가 이게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지만 이 시민단체가 이 정당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니거든요. 시민단체는 이게 상당히 시민운동이라는 게 이상적이고 네. 현실이 좀 맞지 않는 거가 또 있고 네. 그러나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네, 네. 그렇지만은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네. 그러나 정당은 현실 정치를 하는 거고 현실에 기반을 두어서 활동하고 특별히 입법이라는 건 현실을 중시해서 해야 되는 것이 네. 입법 활동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게 민주당이 이게 지금 시민운동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예, 예. 그래서 생기는 이게 문제거든요.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도 예. 뭡니까? 네. 그럼 민노총이 청구에 입법한 그렇죠. 거예요. 청부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정당이 시민단체 청부업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보면 음.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극좌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위장한 종북주사파 활동가들이죠. 이것들한테 끌려다녀서 문제고, 네. 너무 끌려다녀서 문제고. 네. 우리 자유파 진영으로 와서 보면 국민의힘은 이 자유파 시민단체를 손절하겠다 그래서 문제고. 글쎄 말이야. 반반 섞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만요 지금 말이에요. 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저 좌파들이 잔머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계산 빤하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 처음 계산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의사표는 어차피 자기네 표가 안 된다. 14만 표. 예. 그런데 간호사는 확실하게 이번에 투쟁해서 강행하면 확실하게 50만 표는 자기네 표가 된다. 간호조무사는요. 그런데 간호조무사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간호조무사는 85만이야. 그리고 지금 제일 격렬하게 투쟁하거든요. 예. 간호법에 대해서.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약자지요. 네. 세 주체 중에 가장 약자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거의 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민운동 출신들이 많아요. 네. 시민운동 출신들이. 음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의 시민운동도 참 큰 이게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일인데 네. 정치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권에 나가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민운동을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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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민운동도 절단나고 정치권도 이렇게 지금 이게 시민운동 단체인지 정당인지를 구분 못하게 됐거든요. 네. 우리 정치에 지금 비극이 여기에 있어요. 네. 비극이. 근데 그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국회의원 빼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끝까지 시민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시민운동을 배신한 것이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그냥 당당하게 정치판에 들어와서 자기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 돼야 되는데 시민단체 활동 좀 하면서 자기 명분 세우고 좋은 이미지 만든 다음에 어느 날 되게 영입되거든요. 그렇죠. 낙하산 타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는 시민운동을 정치화하고 또 네. 시민운동을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무슨 도구로 사용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고 네. 그 극명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의 이 국회인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위원장님, 어쨌든 이 간호법의 경우에는 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말도 안 되는 독소 조항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또 지역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쓱 집어넣어 가지고서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개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거 아주 위험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사가 무슨 죄라고 무슨 근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그 죄질에 관계없이 다 면허 박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교통사고도 인사사고가 나면은 바로 일단 구속되고 집행유예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은 운전사고만 나면 면허 박탈이 된다. 이렇게 지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지 말라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간호법과 의료법 두 개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위원장님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나 일부 이건 너무 부담된다.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면 하면서 자꾸 멈칫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거부권 부당한 거는 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특별히 이 간호사 이 문제는 네. 간호사법 이 문제는 어떻든 가치를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갈등이 있다라는 건 이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단식도 하고 파업도 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진료 예. 거부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부권 행사하고 세 주체가 다시 모여서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아니 같은 병원 안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러는 사람들이
왜 타협점이 없겠습니까? 타협점이 없으면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평을 네.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라.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예. 다시 의논해라. 네. 무슨 뭐 양당 간에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가 모여서 타협점을 찾아봐라. 네. 이렇게 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뭇머뭇할 거 없습니다. 아니 민주당 뭐 법안 통과하는 것도 머뭇머뭇하지 않고 뭐 패스트트랙인가 뭐 또 올리고 난리 치는데 왜 대통령이 왜 그런 부당한 일에 정당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합니까?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 10날 출범했거든요. 네. 예, 오늘이 5월 4일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취임 1주년이 됩니다. 아, 어느새 1년이 지났어요. 그랬어요. 금방 어떻게 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늘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지적하는 거는 네.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 참모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처음부터 잘못 구성된 것 같다. 아하, 예.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라는 게 정치를 하는 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네. 좀 잘못 구성된 것 같다.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네. 우선 뭐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정치적 감각과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실무자들이 많이 가 있어요. 네. 실무자는 정부에 많이 있어요. 내각에. 네. 대통령실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넓게 보고 예. 미래를 보고 이렇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 저기 대통령 실장부터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예. 정무 감각이나 전략적 감각이나 또는 민심을 정치적으로 읽는 방법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이상하지. 연못구어지. 예. 그러고 또 나는 민정비서실을 왜 없앴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민정비서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 그걸 왜 없앴냐. 예. 그러면 그걸 없앴으면 정무비서관실하고 네.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이걸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건데 네. 두 수석실이 이걸 하는 것 같질 않아요. 정무수석실이요. 네. 사실 저 조민희 같은 자가 막 그 뭉개놔서 오염시켜서 그렇지. 네.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 귀죠.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게 정말로 대통령에게 국민의 그 소리를 아주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어떤 데 쓴소리도 하고. 네.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예. 대통령 뭐 YS 문민정부 때도 네. 민정수석 누군지 뭐 시중에서 뭐 각하에게 돌대가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대통령한테 저런 얘기를 하느냐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하느냐 예. 저 사람 자릅시다. 예.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저 사람 직업이 저거다 직책이 저거다. 네. 네. 저거라고 저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사실은 민정수석실이거든요. 이걸 왜 없앴냐 이거예요. 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정보 없이 왜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물론 뭐 이거 민정부서 비서실이 옛날부터 좀 말썽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 뭐 없앴는지 모르지만 또 뭐 대통령실 축소해야 된다. 너무 방대하니까 뭐 그런 뜻도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실이 뭐 방대한 거 뭐 당연한 일이죠. 네. 네? 아니 근데 그것도 방대 그러는데 이 대통령은 100만 명 넘는 공무원을 이 통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을 시켜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럼 100만 명의 공무원을 대통령이 혼자서 일일이 다 어떻게 챙겨 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이 100만 공무원을 조율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실의 그 인원이 500명이 채 안 될 텐데요. 뭐 기술직 다 빼면은 한 200여 명 정도 될 텐데, 아니 그 사람들 대통령실에 나와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200~300명이 100만 명을 통제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무비서실
네. 시민사회 수석실, 홍보. 네. 아니 홍보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 정권을 잡은 지 10년, 1년이 됐는데 네. 옛날 구태타 할 때 못 봅니까? 제일 먼저 점령하는 데가 방송국 점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아니 홍보수석실이라는 게 아니 KBS가 적어도 국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이죠. 예, 공영방송. 공영방송인데 균형을 맞춰야지요 최소한도. 예. 아니 무슨 뭐 여당이 무슨 국민의힘이 됐으니까 뭐 공영방송 KBS에 무슨 여당 편 드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균형은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언론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 하나도 못하고 앉았잖아요. 언론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려고 하는데 우파 패널이 없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우파 패널 중에 한 사람인데 한 번도 나오라 소리 안 하던데? 그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임명진 위원장님이나 네. 저는 우파 패널로 안 보이나 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극좌 패널, 극우 패널인가?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아니 얼마나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갖다 놓고서 이게 좌파한테 판편 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좌파보다 더해 어떤 때는 이것들이 우파랍시고 가서 네, 그것도 무슨 아주 뭐 그것도 잘하는 줄 알아요 그걸 말이야. 제가 그게 그래서 예. 아니 좌파 패널 나오는 사람들 그 패널 같은 사람도 많지도 않다면서도 예. 그리고 좌파는 그런 패널이 많고 우파는 패널이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홍보 수석실에 무능해요. 네. 무능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얘기도 여러 번 하지 않았어요?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요. 네. 시민사회 수석실이 한 달에 한 번은 나한테 전화라든지 만나든지 그랬어요. 예. 내가 국민의힘 사람인지 많이 알면서도. 예. 김대중 때 노무현 때, 그럼요. 예. 문재인 때도 그럼요. 그랬습니까? 예. 예? 음. 아니 이제 1년 됐는데 나 한 번 딱 만나봤어요. 아, 또 만나자고 연락이 오긴 왔더니 고별 인사하려고 만나는 아니 그것도 또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예. 예. 그러면은 도대체 뭐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아 우리 사회에 그 원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난 원로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 소문 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누구 만났다더니 그 소문 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고 사실은 뭐 그 시민사회 수석실이 해드는 일이 뭐냐면은 과감하게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만나게도 이게 시민사회 수석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난 이게 지금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정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아하. 예. 당이 뒷받침을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뒷받침을 했습니까? 음. 혼자 정치를 하고도 저만한 지지율을 얻는 건 난 참 신통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예. 했어요. 누가 제대로 보좌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당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 무능했다. 네. 예? 대통령 혼자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다. 내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건 몇 사람 때문에 점수를 주자면 B학점 정도. 대통령실은 C학점 내지는 D학점 정도. 아하, 예. 뭐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은요. 당이요? 예. 당 뭐 저거 뭐 C학점이 나온 뭐 이럴지 몰라요. 그러면 당이 저게 내각이 지금 부담 아닙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에게. 지금 그래도 우리 저게. 위원장님으로부터 B학점 받은 내각 예. 그게 일 좀 잘하는 그 몇 사람 장관 몇 있습니까? 사람 누구? 뭐 예를 들면 뭐 원희룡도 잘하지. 예. 뭐 박진희도 잘하지. 네. 예? 한동훈 뭐 더 잘하지. 뭐 네. 그럼 몇 사람 있잖아요. 음. 나머지 나머지 장관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존재감이 없잖아요. 저게. 아하. 예. 예? 아니 무슨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너무 활동적이니까 뭐 장관들이 할 일이 없다. 아니 한동훈이 잘하더만 네. 그 대통령 밑에서 똑같은 대통령 밑에서 왜 제대로 일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예? 나는 저거 대폭 개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년 됐으니까 이제 뭐 윤 대통령이 뭐 사람들도 잘 모르고 뭐 정치권에 있질 않았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누구 추천 받아서 뭐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이제 해봤으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개각도 하고
또 대통령실 비서진도 새로 짜고 해서 이거 금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네. 금년 1년 우리가 해서 지지율도 높이고 이거 확실하게 해야 그래야 총선 이기죠. 어차피 뭐 총선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 종북 주사파 야당 쪽에 대한 말씀도 좀 제가 드려야 돼서요. 그렇죠. 너무 또 우리가 예. 욕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 우선 돈 봉투 저거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봐요? 예. 돈 봉투 무슨 뭐 더불어당이 더불어 돈 봉투당이라고 그러더만 저자들이 저게 늦게 배운 도덕질 뭐 반대는 줄 모른다고 저거 옛날에 뭐 하던 일인데 이게 아직도 계속해서 버릇을 못 고치고 하는군요 저게. 예. 네? 저런 소문이 또 돌기는 했지만 네.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음. 저게 뭐 국민의힘은 좋긴 좋지만 네. 뭐 저기 그래도 나라가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는 건 야당이 전문용이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야당이 제대로 하면 국민의힘도 바짝 정신 차릴 텐데. 네. 예? 또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면은 야당도 바짝 정신 차릴 텐데 둘 다 저게 저 후스렁에서 헤매니까 누가 못하나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두 당이. 네. 네. 그 이정건이라는 자의 녹음 파일 3만 개나 된다는 것 중에 일부밖에는 지금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송영길이가 돈 봉투를 그 밑에 송영길이 부하들이 돌렸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대화 중에 보니까 아이 홍영표 쪽이 돌리는데 우리는 안 돌릴 수가 없잖아 뭐 이런 대화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송영길이가 명색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그 덕에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시장도 하고 그런 사람 같으면 네. 양심이 있으면 지금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뻔뻔하기 그지 없잖아요. 아니 수사받으러 가긴 갔는데 한 묻혀 자발적으로. 그게 무슨 수사받으러 간 겁니까 그게? 예? 정말로 잘못한 일 있으면 납작 엎드려 있어야지. 아하, 지금. 예. 또 무슨 핸드폰도 다 바꿔서 냈다면서 네. 그런 짓을 해요? 예? 소리 꽥꽥 지르고 앉아가지고서 말이지. 아 나는 무슨 같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후배로서는 낯뜨겁고 창피해가지고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게 예. 뭐냐? 네. 그 힘들어서 민주화 운동하고 고생했던 사람들 얼굴에 먹 치르는 거지 저게 뭡니까 저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런데 어제 그저께 건설노조의 간부 한 사람이 아니 그 얘기 이제 민주당 얘기 좀 더 가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뭐 잦은 출당? 제명해야지. 예. 이재명이 지가 걸리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아직 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예. 기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피의자도 아니잖아요. 예. 그냥 뭐 녹취록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네네. 아니 이재명이는 지금 재판 받잖아요 지금. 네. 무슨 저야말로 탈당해야지 왜? 아니 그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로 탈당했다면서요 이재명 말이. 저도 그래야지 당 대표가 선당 후사 해야지. 저는 안 하면서 무슨 두 사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예. 예? 그러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또 뭐 나서서 뭐 태영호는요 무슨 박순자는요. 아니 박순자 지금 징역 받고 징역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그게 참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난 평생 살다 저런 걸 처음 봅니다. 저게 참 점점 세상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위원장님 영케 그 욕은 안 하면서 방송하시네요. 지석기가 욕하지? 아이고 예. 참 세상에. 건설노조 간부 분신 그 사건 관련된 말씀도 짧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좌파들이 이걸 뭐 분신 전국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뭐 3,000명인지 5,000명인지가 모여서 집회한 다음에 대통령실 쪽으로 이제 행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회동 이름이 맞죠? 예, 고 양회동 씨. 예, 이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의 그 노조원과 함께 뭐 공동 공갈죄 그리고 뭐 공무집행방해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8천만 원 갈취 뭐 이런 혐의로. 이거 어떻게 지금 예, 상황을 봐야 됩니까? 우선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 그것도 네. 스스로 죽었는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인을 놓고 고인의 죽음을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네. 어쨌든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음.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나는 그건 고인에 대한 나는 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저는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죽는 노동자들 많이 봤습니다. 전태일의 죽음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네. 뭐 전태일 열사라 그러는데 지금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분신을 한 그 노동자의 케이스와 전태일의 죽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동안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분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죽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한열도 죽었고 네. 박종철도 죽었고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죠. 그러나 모든 죽음이 난 다 똑같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기려야 될 죽음이 있고 정말 죽었으니까 어떻든 무슨 이유로 죽었든지 죽었으니까 애도를 표하고 참 안 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가지는 거는 인지상정으로 누구든지 다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우선 나는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자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네. 이건 주위 사람들에게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도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검찰에 가서 얘기해야지. 음. 예? 자기가 부당하다고 그러면 부당한 얘기를 하고 죄가 없는 건 죄가 없는 대로 밝히고 해야지요. 뭐 검찰이 뭐 설사 구속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뭐 1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3번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길이 있는데 왜 죽습니까? 죽기를.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나는 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밝히고 자기가 뭐 깨끗한 걸 밝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나쁜 거는 네. 이런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용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어떻든 숭고한 거거든요. 네. 이 숭고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음. 어? 자기 이해관계로 이용을 한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네.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어? 근데 위원장님, 그 지금 북한이 뭐 이 간첩들한테 지령을 보내는 거가 뭐 무슨 반미 투쟁을 전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슬로건은 이렇게 해라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내려보내는 지령 중에는 친윤 비윤을 갈라치게 해라, 촛불을 들어라, 제2의 촛불 집회 일으키는데 목표를 두고 활동하라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대로 또 행동을 해요. 네. 이 민노총이나 이 간첩들이. 네. 그러니까 민노총이 간첩 조직은 아닐지 몰라도 그 민노총 안에 그 북한에 포섭된 간첩들이 실제로 민노총에 영향을 주고 실무를 하면 그 민노총도 북한의 그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퇴진이 추모다 이런 슬로건을 아예 북한이 준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이번에 이 민노총 그 간부의 분신 사고, 분신 사망 사건 이거 북한이 가만 놔둘 것 같지가 않아요. 틈틈이 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탓을 하자면은 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죠.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아니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민노총 간분지 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죠. 114번을 북한을 방문을 했다. 네, 네. 친선 때문에 갔다고 그러는데 무슨 친선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 북한하고. 사람이 간 횟수를 다 합친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어떻든지 간에 114번이라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그러고 무슨 간첩 하나하나 잡았습니까? 아니 무슨 뭐 국정원에서 하던 이게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을 하잖아요. 경험이 아직 없는 경찰은 아직 그렇죠. 그런 경험이 예. 없는 거거든요. 네. 국정원이 본래 이거 하려고 만든 그 기관이고 국가기관이고 오랜 말하자면 경험 있는 사람들 이거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나라가 예? 나라가 무너질 짓을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한 위원장님도 북한에 몇 번 다녀오셨죠? 거예요. 나야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 갑자기 왜 정색을 하십니까? 아 청색하지 않고야. 아니 북한 갔다 온 사람은 다 그렇게 갔다 오는 겁니까? 인도주의 무슨 지원? 인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다 예. 정부가 허락받고 뭐 인도적 지원을 간 거고 뭐 분명하게 투명하게 갔다 왔지. 내가 뭐 갔다 와가지고서 무슨 뭐 촛불 집회하라고 그랬습니까? 뭐 반 투쟁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우리 그런 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네.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게 그때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길 너무 잘했다. 이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떡할 뻔했느냐 이게. 예. 나라 예. 정말 망할 뻔했다. 네.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이용하는 적어도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일에서만은 여야가 따로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일에서는 어떻게 여야가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까? 네.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법치를 나는 분명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뭐 이게 지금 이런 그 세력을 잡아내는 그런 활동도 국가는 채무라고 생각해요. 네.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 국가의 채무 아닙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방기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가지고 네. 부안해동하지 말고 나는 뭐 촛불 집회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는 여기 동조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이용당하지 말고 네. 정신 난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래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이제 그게 한나라당 때였습니까? 한나라당 때 한나라 윤리위원장 때 한 거 말이죠? 윤리위원장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 지금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를 징계하겠다고 심의를 시작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참 재밌는 거는 예. 윤리위원회,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윤리위원회든지 윤리심판원이 작동하는 게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쪽은 아예 작동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예. 그냥 뒤로 뭐 그렇죠, 나가라 그렇죠. 뭐 예, 이러고 예. 뭐 그러고서는 뒤로 쏙닥쏙닥 야 뭐 나가라 그러고 네, 조금 이따 복당시켜 줄게 이게 하잖아요. 음흠. 뭐 지금 뭐 다 뭐 재산 신고 잘못한 사람들도 다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뒤로 다 복당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나 이번에 뭐 두 사람인가 지금 자진 탈당했다고 그러는데 셋 있지 홍영일이까지. 네. 난 저거 자진 탈당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또 탈당한 사람도 다 거기서 같이 활동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저기 탈당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예. 야당은. 네. 근데 어떻든지 간에 그건 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러나 저러나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뭐 김재원 태용 이 사건 이전에 네. 이준석도 이제 한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윤리위원회가 없었으면 그런 그 긁어부스럼 민주당처럼 뭐 그냥 허울 좋게 명목상만 있었으면은
저거 저렇게 긁어부스럼 만들고 당내가 시끄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회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저렇게 시끄럽잖아요. 지금 저게 정당이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탓이에요. 그러고 옛날엔 윤리위원회가 있는 둥 없는 둥 그랬어요. 예. 제가 가서 좀 조금 해가지고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당에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는구나 예. 이렇게 됐지만 네네. 저는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그럼요. 예. 과거에도 좀 그랬어요. 예. 교수 관리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음. 더군다나 법조인이 윤리위원회 한다 그거 네.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게. 윤리위원회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하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에 대한 그 징계를 하는 거라서 네. 마치 저 검사나 판사가 네. 사건 보고 판결하듯이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구성한 것 무슨 같은데. 뭐 저거는 법으로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요. 예. 기준 자체가 정치적 기준입니다. 아하, 딱 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법을 따지는 데가 그렇죠. 아니다. 예. 당에 해를 끼쳤느냐 안 했느냐 그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태영호 의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네. 저게 무슨 사실이냐 아니냐 무슨 무슨 녹취록을 누가 가져갔느냐 누가 유출했느냐 네. 그런 게 아니고 뭐 예. 정말은 뭐 누군가 이진복이하고 그런 얘기 했냐 안 했느냐 그거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얼마만큼 당에 해를 끼쳤느냐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또 누가 유출했냐 하는 것은 딴 데 가서 따져야 되는 그렇죠. 그게 무슨 뭐, 정당한이 아니냐 그것도 따질 거 그렇죠.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든지 네. 거기서 따질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의 경우도 네. 내가 윤리위원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생각했어요. 태영호 의원의 경우도 내가 윤리위원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네. 나는 내가 윤리위원장이었으면 말 끝나자마자 징계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한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네. 어떻든 간에 저것 때문에 당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갔고 네. 또 그거를 공약을 했어요. 그거를. 네. 또 4.3 그 제주도에도 갔어요. 대통령 자신이 가고 뭐 그거를 뭐 상당히 그 기념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급이 낮은 그런 기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정책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공격을 괜히 받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옳고 그런 거가 아니라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어요. 그렇더라도 대통령과 당에 해를 부담을 끼친 줬다. 거기 해를 때문에 끼쳤다.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거는. 정책 판단이 들면 징계해야 된다. 되는 거예요. 예. 저거는 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질질 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야당에게 빌미를 주고 국민들에게 나쁜 인상만 주고 저러잖아요. 저게 딱 징계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게 예? 이준석도 데려다가 그러면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말고 끝나고 당의 이미지도 바꿔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딱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선거 때에 꼭 공천 때 이제 대통령실의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요. 나는 이번에 태영호 의원의 저거는 나는 큰 예방 주사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실도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네. 참모들도 다 네. 대통령이야 뭐 안 하겠지만 대통령 참모들도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제 뭐 말들도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태영호 의원의 경우는 난 공천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분이 왜 공천이 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북한에서 살다가 그 체제 하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정치를 뭘 합니까? 정치 풍토랍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뭘 합니까? 이런 분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일로 우리나라에 공헌할 게 많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나는 공천을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실수를 하면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뭔지 모르는 거 얘기해놓고 네? 내가 뭐 듣는 대로 뭐 이게 보좌진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보좌진이 오래 있지 않은 나가고 바뀐 데가 태영호 의원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그래서 뭐 이게 윤리위원회가 기왕에 이게 시작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는 따끔하게 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 빨리 끝낼수록 좋다. 이거 지저분하게 오래 끌수록
당에 해롭고 이런 저 사람들에게 공격의 빌미만 줄 뿐이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 댓글창에 이제 다른 다른 의견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일단 이 다른 의견들은 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재원, 태용호가 뭐 틀린 말 했냐? 저는 그거는 찬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틀린 말 했냐? 왜 잘했는데 왜 징계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린 말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신다. 전 동의해요. 예, 그 사람들은 못할 말 한 거 아니다. 못할 말은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네. 뭐 그거 그 말보다 틀린 말을 했습니까? 음. 나는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특별히 자유 우파 진영에 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난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할 말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뭐 부산 저 제주의 4.3 사건도 네. 나중에야 조금 이게 문제가 됐지만 섞여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처음 시작이 남로당이 50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시작된 사건이 4.3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든 이게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뭐 민간인 죄 없는 사람들 많이 희생당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모를 해야 되고 뭐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네.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남로당이 그렇습니다. 지시한 거다. 그 사실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예, 역사 사실이죠. 아니 뭐 태용호가 뭐 잘못된 말, 근데 태용호는 이제 그렇게 남로당 말 안 하고 김일성이가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지만은 네. 뭐 그게 그거지. 네. 난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많은 지금 당에 대한 비난이 있는 거거든요. 예? 당이라는 데가 정치하는 데 아닙니까? 네. 국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자유파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예? 괜히 왜 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긁어부스를 만들어서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당의 신뢰를 깎아내리느냐 이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시청자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제 얘기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윤리위원회의 징계라는 건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같은 유튜버라면 김재원이나 뭐 태용호가 한 말보다도 더 강한 말을 그렇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공직에 있는 그 공인이 그것도 그 발언의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치적으로 이제 그 현명하지 못한 발언,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 발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어떤 형태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야 당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치가 취할 거면은 신속하게 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질질 끄는 바람에 한 대 맞고 끝낼 거 10대 맞고도 못 끝내고 있다. 이준석 사태가 그렇다는 거죠. 이번 징계를 보면서 이준석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네. 징계를 보면서 사람들의 그 하는 말이 이거 김기현 대표가 무슨 뭐 주문에 서는 거다.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아니냐 그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거는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안 나오고 당을 지키는 거예요. 네. 윤리위원회는 당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하자면 그 당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정치인들한테 경계하는 거죠. 예. 저는요 신문에 난 것만 가지고서 징계를 했는데 제명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죄가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의를 받았죠. 예. 그러나 그때 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신문에 나서 우리 당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거다. 그래서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유무죄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다. 개인적으로는 미안하다. 예. 그런 유무죄, 그거는 당신 무죄가 난 거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당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네. 그래서 징계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임명진 위원장님은 고도의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 우리 고성국 TV의 그 특징이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예. 지금 이명진 위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생각하고 반응을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히 나와서 욕 먹고 가네. 아닙니다.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아니, 논쟁이 뜨겁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옳다, 맞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아주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원을 구성을 할 때 예. 그런 정치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지. 예.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법률적으로 따지는 데서부터 지금 이거요. 태영 의원 네. 것도요. 이거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무슨 거기에 뭐 정무수석도 개입이 돼야지 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에 맡길 거는 빨리빨리 고소고발하고서 글로 넘겨버려라. 그렇죠. 예. 이것이 주는 정치적인 파장. 이걸 당이 이 정도면 감당하고 넘어갈 거냐? 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파장을 최소화할 거냐? 네. 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냐? 그렇죠. 이것에 대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괜히 질질 끌고 논란이 됨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대통령실 대통령까지도 이게 무슨 끌어들이는 이런 이상한 일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 정치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할 거라면 우리가 선거 질 일도 없죠. 하여간 오늘, 저는 예. 이런 때 윤리위원장 같은 걸 안 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명진 위원장님이 어떤 전략적 고려 속에서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또 당신의 예전의 경험까지 또 당신이 실수했던 경험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한나라당 때 야당이었는데 우리 정권 가져왔어요. 예.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치고수 임명진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만만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임명진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